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내랩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저희 내랩이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기회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이 행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보안과 관련된 그리고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랩은 스토리지 업체로서 이러한 스토리지 업계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다양한 데이터 보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랩의 사이버 보건력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원래 사실 점심 시간이 지난 직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험은 자동차를 시속 80km의 속력으로 달려 고정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에 충돌시켰을 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실험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지금 주제만 보시고 실제 이 사고가 난 게 인간의 한계를 실험하는 영상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실제 안전도를 테스트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년대부터 자동차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사고도 증가하게 되었고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사고로부터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자동차 제조사들은 많은 연구와 투자와 노력 끝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자동차에 탑재했고요.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기치 않은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결국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안전벨트와 에어백만이 이런 운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이렇게 에어백과 안전벨트처럼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사이버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사이버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위협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랜섬웨어, 잘 아시는 랜섬웨어, 이런 랜섬웨어가 크게 진화된 랜섬웨어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의 랜섬웨어라고 하면은 기업 내부에 침투한 후에 파일을 암호하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최근의 랜섬웨어는 APT 기반의 공격들을 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손쉽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 추세가 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많은 보안 얘기하면서 머레어, 악성 코드 혹은 제로데이 공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런 제로데이 공격, 즉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제로데이 어택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도 머레어에 대한 공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소프트웨어 환경 잘 알고 계시는 소스 레포지토리, 깃랩이나 깃허브에 이런 악성 코드를 은밀히 삽입하는 공격들도 최근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그런 테러리스트 아니면 혹은 전쟁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해킹 조직들의 공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랜섬웨어는 결국 아시는 것처럼 내부에 침투하게 되면 파일을 암호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최근의 랜섬웨어는 보다 진화되어서 내부에 침투한 후에 바로 암호화를 수행하지 않고요. 내부에 침투한 후에 수개월 동안 잠복을 하고 그리고 관리자 자격증명을 탈취한 뒤에 백업 사본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암호하는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랜섬웨어 솔루션들이 이런 백업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공격하는 진화된 랜섬웨어 공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는 페이지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최근에 생성형 AI인 챗GPT의 머레어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주는 답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실제 이 머레어를 생성 가능한 작성 코드까지 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챗GPT에서는 보완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누구든지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공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사이버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제가 실제 다크웹에서 랜섬웨어 서비스를 가져온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크웹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몇백 불만 지불하게 되면 이런 랜섬웨어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랜섬웨어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버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머레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크웹에서 머레어 에즈 서비스를 해서 머레어조차도 서비스로 이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증하듯 독일의 보안 연구소인 AV 테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도 새로 발견되는 머레어의 수가 무려 45만 개 이상의 머레어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 중 아주 극소수가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진화하고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피해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로부터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내부 위협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 위협이라고 하면은 이전까지는 내부 사용자, 즉 임직원이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혹은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금전적인 이유로 데이터를 유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삭제한다든지 이런 공격들을 주로 내부 위협으로 간주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악성 코드나 머레어 등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내부 위협의 원인이 되는 사용자가 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 데이터 보안 침해 사고 중 무려 56% 이상이 이런 내부 위협의 원인이 되는 사용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개념 아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죠. 네, 보시는 차트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꿈에 그리는 차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주식 차트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 인더스트리별로 실제 사이버 위협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평균 추산치입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많은 투자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 다운타임으로 인해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즉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결국 사이버 보건력은 이게 데이터를 노리는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공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데이터를 노리는 공격에 대해서 이런 스토리지, 데이터가 보관된 스토리지에서 이런 것들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이버 보건력에 대해서 많이 기술되어 있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사이버 보건력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트너 그리고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 NIST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제로 트러스트 이런 여러 가지 내부 위협, 외부 위협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기존의 보안과 다르게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우측에 맨 위에 보시는 NIST에서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이런 피해를 많이 받는 기업들 혹은 미국의 실제 공공기관까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NIST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출시하였고요,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는 앞서 말한 그런 사이버 보건력에 실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구하고 여러 가지 확산을 방지하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회사에도 이런 같은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는 스토리지에서 사이버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즉 사이버 보건력을 제공하는 사이버 스토리지가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이고 이런 사이버 보건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스토리지는 기존의 사이버 공격은 백업에 의존한 데이터 복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서 넘어서 앞으로는 사이버 보건력을 갖춘 스토리지가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문구인데요. 이제 스토리지는 단순히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거를 백업하고 보관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사이버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이버 보건력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식별해서 제거할 수 있는 식별 기능,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내부 위협과 외부 위협부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기능,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상 징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이상 징후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탐지 기능, 그리고 탐지했을 때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하는 대응 기능,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복구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보건 기능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저희 네뎁의 사이버 보건력 기술은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좌측에는 스토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고요. 우측은 클라우드 기반, 저희 네뎁 자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시하였는데 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입니다. 크게 나눠보면은 기본적으로 각각 사이버 보건력 기능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멀티 레이어로 보호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좌측에 있는 것들은 스토리지 레벨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런 복구 기능과 신속한 여러 데이터 보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기반의 이런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탐지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네뎁의 솔루션은 별도의 솔루션 없이 스토리지만 구입하시게 되어도 스토리지 자체에서 네이티브로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는 기능들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그런 내부 위협과 같은 사용자 기반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손쉽게 기존의 구성 변경 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을 통해서 손쉽게 애드온할 수 있는 장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네뎁의 사이버 보건력 솔루션에서 이런 식별 및 탐지에는 어떤 기능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네뎁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토리지를 제공했었고요. 이런 스토리지 환경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액티브 IQ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액티브 IQ라는 도구를 제공했었는데요. 이 액티브 IQ를 통해서도 손쉽게 랜섬웨어 같은 잠재적 위협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냅샷을 주기적으로 찍고 있는데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 변경물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아니면 혹은 갑자기 볼륨 증가율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식별하고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는 저희 네뎁 온탭 스토리지 업계 최초로 AI와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 AI와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 각 워크로드별 특성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식별하게 되면은 바로 손쉽게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스냅샷을 생성하고 이걸 통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스토리지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곳에서 손쉽게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시점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뎁의 그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인 블랙엑스핏에서 제공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류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안에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데이터라든지 뭐 기업의 중요 데이터 혹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다 식별하고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데이터가 정말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서 이것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혹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인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식별해서 이런 식별된 것들을 사전에 다 제거함으로써 위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사이버 보안에서는 위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위협에 대한 위협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 환경에 대해서 중복 파일들까지 다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런 중복된 파일을 제거하기 때문에 손쉽게 리소스까지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점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실제 저희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여러 멀티 클라우드의 리소스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여기에 제공되는 워크로드 시큐리티라는 기능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용자 기반의 이상 징후를 식별하고 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피해 손실,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의 워크로드 시큐리티 기능은 UBA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별로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 패턴을 가지고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사용자별 액세스 패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알람 울리거나 혹은 내가 이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혹은 잠재적 위험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차단하고 그리고 바로 스냅샷을 찍어서 데이터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 제가 좀 더 다시 뒤에서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뎁의 사이버 보건용 솔루션에서 보호 및 확산 방지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에서 실제 랜섬웨어 이벤트를 캡처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간별로 탑다운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순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는요,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할 때 원본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생성한 암호화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그 암호화된 파일 안에 앞에서 읽은 데이터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쓴 데이터 이후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네뎁의 F팔리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확산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F팔리시는 이름 그대로 파일에 대한 작업을 정책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F87을 통해서 파일 액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따라서 권한을 설정해서 손쉽게 제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파일 확장자 기반으로 정책을 생성하는 게 된다고 하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내가 업무와 관련된 파일만 저장하도록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잘 알려진 뭐 엑셀이라든지 뭐 PPT와 같은 이런 파일 확장자들에서 허용하는 정책을 하게 되고 이런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정책을 통해서 내가 허용된 파일 확장자만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랜섬웨어 즉 알려지지 않는 확장자라든지 아니면 잘 알려진 확장자의 랜섬웨어가 생성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렇게 특정 업무 폴더에 정형화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저장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랜섬웨어 확장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네뎁의 스냅락이라고 해서 원볼륨으로 잘 알려진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 원볼륨의 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랜섬웨어 같은 파일 암호화라든지 아니면 파일 삭제, 백업 삭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진화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APT 기반의 진화된 랜섬웨어의 형태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권한이 탈취되더라도 저희 원볼륨에 한번 쓰여진 데이터는 절대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관리자 권한이 탈취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손쉽게 기업의 중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중요 백업 사본을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MAV 기능을 가지고 스토리지 환경에 추가적인 보안 레이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앞에서 관리 자격증이 탈출되는 경우에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여기에 침투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싶다라는 정말 악의적인 행위를 할 때 쉽게 말해서 뭐 주요 사본을 삭제한다거나 원볼륨이 없어도 그런 백업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명령어들 실행할 때 승인자 그룹을 두고 특정 승인자 그룹의 특정 승인 수를 만족해야지만 승인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스토리지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뭐 핵탄두를 쏘려고 하는데
핵탄두 쏘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 눌러야 되고 국방부 장관 동시에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 같이 이런 중요한 정말 악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도 손쉽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워크로드 시큐리티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이상 징후를 탐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액션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의 워크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능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랜섬웨어나 사용자의 이상 징후가 식별이 되면은 바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이 스냅샷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복구할 때 언제부터 조사할 수 있는 피해 조사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랜섬웨어라든지 여러 그런 사용자의 그런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탐지가 되면은 복구 지점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의 원인이 된 사용자를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특정 사용자가 그 룰을 어겼을 경우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뭐 특정 시간에 따라서 차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정책에 따라서 뭐 시간, 뭐 1시간, 2시간 혹은 영구적으로 차단도 가능해서 만약에 그 기업 내에 각각의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손쉽게 유연하게 정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랜섬웨어를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면요, 결국 다운타임이 길어진 이유는 이렇게 복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랜섬웨어가 감염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악성 코드 혹은 머레어가 언제 침입을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추적하고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다운타임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다운타임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네뎁의 클라우드 인사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인사이트의 워크로드 시큐리티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가 랜섬웨어 감염이 탐지가 되면 그 즉시 추가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냅샷을 바로 생성하게 되고요. 그와 함께 공격의 원인이 된 사용자를 차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럿을 관리자에게 알리기 때문에 손쉽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모든 다 액션들이 다 정책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고 하는 것보다 이미 선처리 후보고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게 해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 어쨌든 그런 피해로부터 빠르게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저희 네뎁의 스냅샷은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백 테라의 용량을 수초 만에 백업하고 수초 만에 복구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르게 스냅샷을 생성해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게 복원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볼륨당 최대 1023개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스냅샷을 생성하게 되면은 최대 43일의 이전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복구할 때 결과적으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스냅샷 찍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증분 백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오버헤드 적게 그리고 최소한의 공간을 사용해서 백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골든타임 스냅샷을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결국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 기준으로 생성해서 데이터 손을 최소화하고 이전의 백업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다른 타사와 대비해서 가장 큰 이점이 이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탐지했을 때 바로 이런 골든타임 스냅샷을 생성하게 되고요. 결국 이 복구 시점을 통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크게 스토리지 레벨에서 한 번 그리고 사용자 레벨에서의 이상 징후를 탐지했을 때 한 번 이렇게 멀티 레이어의 복구 시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제가 오전에 처음에 왔을 때 키사에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결국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다운타임, 즉 금전적 피해가 연결되는 다운타임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신속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피해 원인과 범위를 추적할 수 있는 포렌식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특정 알람이 울렸을 때 이 알람과 관련된 파일 액티비티 그리고 그 시간대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어떤 IP를 가지고 어떤 파일에 접근했고 어떤 액션 핸들까지 다 모두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PT 기반의 공격은 수개월 동안 잠복하고 공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최대 13개월의 모든 추적 기록을 다 제공하는 것이 저희 클라우드 인사이트의 포렌식 기능의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랜섬웨어 이벤트와 관련된 제가 대시보드를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발생했고 어떤 사용자가 감염되어서 했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어떤 파일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았는지 손쉽게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람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실제 이 이벤트로 인해서 암호화된 파일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실제 파일의 이름, 파일의 경로까지 다 모두 추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징후가 탐지됐을 때 스냅샷 찍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어느 시간대의 타임라인을 보고 이제부터 언제부터 공격이 시작됐구나, 언제 끝났구나 이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다운으로 좀 더 내려보시게 되면요. 실제 저희가 만약 액티브 디렉터까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용자가 하고 있는지까지 볼 수 있고 그 사용자가 실제 액티비티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저 뷰 액티비티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포렌식 기능으로 자동으로 디렉션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피해 범위를 추적하고 사고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렌식 기능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피해 범위를 빠르게 조사하고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하지만 제가 대부분 만나본 고객들은 랜섬웨어 걸렸을 때 한 번만 걸린 게 아니라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복구하긴 했지만 결국 이게 언제 걸렸고 언제부터 데이터가 안전한지 그걸 잘 모르고 우선 복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런 포렌식 기능을 통해서 피해 범위 추적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재발 방지의 이점까지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차단된 부분을 제가 좀 스크린샷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서 좀 같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알람 문제가 발생할 때 언제 누가 어떻게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겨찾기를 바로가기를 제공하는데요. 이 바로가기를 통해서 앞서 그런 포렌식 메뉴로 리다이션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점 또한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네뎁이냐라고 말씀드리면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부분의 이런 스토리지 회사들은 물론 비슷한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지만 네뎁은 네뎁 스토리 자체에서 풀리 제공하는 기능들과 함께 사용자 레벨의 사용자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클라우드 기반 이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도 저희 네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 네뎁에서 풀리 네뎁만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티 레이어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은요. 이렇게 중요 데이터가 위치한 스토리지가 이런 내부 위협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정리하면 저희 네뎁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보건력을 제공하는 사이버 스틸을 제공하고 있고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랜섬웨어와 내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지 레벨에서 한번 사용자 레벨에서 한번 이렇게 멀티레이어의 보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이버 보건에 대해서 손쉽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뎁의 제품들은 다 네뎁에서 모두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의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네뎁의 모든 제품이 네뎁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솔루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았는데 지금 다들 눈빛을 보니까 좀 더 했다가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끝내드리는 것에서 제 마지막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말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지는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사이버 보건력으로부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원하고 빠르게 이런 피해 확산을 방지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패러다임으로서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대비 지금 SK 네트워크 서비스와 시스원과 함께 지금 부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스나 혹은 저희 한국 네대비를 찾아주시게 되면은 다른 많은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